한국어를 배우래? 넌 미쳤어. 대학 동기들의 비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남미 최빈국 중 하나인 페루에서 월급 200달러로 살아가던 저희 가족.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그때 저는 인생을 건 도박을 했습니다. 누구도 배우지 않던 한국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국제기업의 지사장이 되어 페루 GDP의 10배가 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본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초고속 인터넷, 깨끗한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당연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운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 외국인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멘도사라고 합니다. 남미의 페루에서 태어나 리마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이라는 단어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집은 판자촌 근처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가 자주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홀로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판대를 운영하며 저와 2명의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페루에서 평균 월급은 약 200달러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그보다도 적게 버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 계셔도 버는 돈은 겨우 식료품을 사고 공과금을 내기에 빠듯했습니다. 소피아, 너는 꼭 이곳을 벗어나야 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를 열심히 배웠고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언어를 알면 미래가 바뀔 것 같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페루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한국어 강의를 찾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글자들과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나라 말을 배우냐?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나 제대로 배우지 아무도 쓰지 않는 언어 배워서 뭐하게? 심지어 선생님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갔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관광 가이드와 통역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한국어 실력은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과 억양을 익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며 실전 대화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 여행사에서 통역 보조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페루의 마추픽추와 쿠스코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있는데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첫 통역 일을 하던 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15명의 관광객들을 안내하며 잉카 문명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들은 제 한국어에 놀라워했습니다. 페루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관광객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통역 한 건으로 받은 금액이 일반 페루인의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번 돈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께 오래된 냉장고 대신 새 것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여행사와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현지에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루와 한국 사이의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저의 통역 일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성공을 축하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어가 대체 뭐길래 저런 대우를 받냐며 질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하나인 카를로스는 특히 비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 그저 몇 개의 기업이 성공한 것뿐이야. 문화는 촌스럽고 곧 사라질 유행일 뿐이라고. 그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가끔은 제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한국어가 정말 제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몇 년째 병원 진료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네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겠니?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맡았습니다. 낮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비즈니스 미팅 통역을 하고 밤에는 한국 기업의 이메일과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외로웠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번 돈으로 어머니는 마침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국어를 선택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동안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통역과 번역 일을 하면서 저는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게임 회사의 임원이 특히 저의 실력과 열정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채용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제안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제게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소피야, 이건 내 인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꼭 가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 동생들은 내가 잘 돌볼게. 넌 내 꿈을 위해 가야 해.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자 신청, 필요한 서류 준비, 짐 꾸리기 등 분주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휴학 절차를 밟았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마테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해, 소피야. 네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어머니. 약속할게요. 저도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페루를 떠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2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도 정돈된 환경, 시스템화된 절차, 공공시설의 청결함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았고 모든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운전기사가 저를 맞이해 서울 시내의 회사 기숙사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 곳곳에 있는 공원과 녹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는 원룸 형태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등 기본적인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작은 주방과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내 방이라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페루에서의 제 방은 이것의 절반 크기도 안 되었고 훨씬 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건물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디자인과 쾌적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의 박지수 매니저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회사 투어를 해주고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우리 해외 마케팅팀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담당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한국어와 스페인어 실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리죠. 박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매니저는 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공된 한식 뷔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반찬들, 국, 밥, 그리고 계절 과일까지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직원들에게 무료인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식사뿐만 아니라 헬스장, 카페, 휴게실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박 매니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회사 곳곳의 최첨단 시설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모든 직원에게는 최신형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지급되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다 이런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행복한 직원이 회사를 성장시킨다고 믿거든요. 박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첫날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업무 환경, 문화, 음식, 언어.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업무에서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실력을 활용해 라틴 아메리카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회사의 게임들을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소개하고 현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해 개발팀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용어들이 낯설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마케팅팀의 김정호 팀장님은 제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소피아 씨는 정말 빨리 배우네요. 한국어도 유창하고 업무 적응력도 뛰어나요. 김 팀장님은 종종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의 편리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페루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차량, 친절한 안내 방송, 노약자를 위한 배려 시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공공 서비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라고? 마치 호텔 같아. 처음 지하철을 타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들을 탐방했습니다. 고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북촌한 옥마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익숙지 않았지만 점차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다양한 한식의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한국 음식 잘 먹네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점심시간에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페루 음식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조직적이면서도 정 많은 태도, 비효율 하나 없는 시스템, 공공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업무 미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리더니 어머니로부터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소피아, 네가 보내준 한국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도착했어. 이런 고급 제품을 어떻게 보내줬니?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한국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홍삼, 녹차 등 건강식품을 보내드렸습니다. 페루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비싼 것들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엄마, 그거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제품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것들 보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준 길을 선택한 것임을.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와 효율성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저에게 처음에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여유롭게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씨, 이 보고서 오늘 안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김 팀장님이 오후에 갑작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완성했고 다음날 아침 팀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와,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빨리 끝낼 줄 몰랐어요. 팀장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업무 방식이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결과지향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느긋함이 아닌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회식 문화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친목을 다지는 문화가 페루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첫 회식에서 소주를 권유받았을 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세요. 콜라나 사이다도 있어요. 동료 민지 씨가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의 회식 문화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술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국의 위계질서와 예의범절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나이와 직급에 따른 존칭 사용, 양손으로 물건을 주고받기, 어른 앞에서의 행동규칙 등 페루에서는 없던 관습들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드리는 게 예의예요. 어느 날 실수했을 때 민지 씨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조언들 덕분에 저는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제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저 또한 그들의 친절한 가르침에 감사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 속담, 유행어 등은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에서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거 완전 꿀잼이었어요. 민지 씨가 어느 날 말했을 때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꿀잼이요? 꿀을 발라서 먹는 잼인가요? 저는 순진하게 물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꿀잼은 정말 재미있다는 의미의 유행어예요. 민지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며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자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신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까지요.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회사에서도 일주일의 휴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을 어떻게 느끼실지, 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소피아. 어머니가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며 저를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딸아. 여기가 네가 말한 그 한국이구나.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 작은 아파트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깔끔한 시설과 편리한 교통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어머니에게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 남산타워 등 관광지는 물론 제가 자주 가는 식당과 카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한국 음식에 매료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조심스럽게 드셨지만 점점 다양한 맛에 도전하셨습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 맛있게 느껴지는구나.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도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김 팀장님을 비롯한 동료들은 어머니를 환영해 주었고 어머니께 한국의 전통 선물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딸은 우리 회사의 귀중한 인재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김 팀장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통역해드리자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마에서 가져온 오래된 안경이었는데 관광 중에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새 안경을 맞춰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를 강남의 안경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양한 안경테를 골랐고 시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30분 만에 새 안경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유명해요, 어머니.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안경을 쓰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호흡곤란을 느끼셨습니다. 심장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서울의 대형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신속하게 어머니를 진료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페루와는 달리 어머니는 즉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영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간호사는 저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심장 부정맥이었고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룻밤 병원에 입원해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피야, 이 병원은 호텔 같구나.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친절하다니. 어머니는 놀라워하셨습니다. 병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침대에는 개인용 TV와 호출 버튼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간호사들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어머니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페루로 돌아가기 전에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머니는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등 다양한 검사가 한 장소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당일에 나왔고 의사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이런 검사를 다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몇 주가 걸릴 거예요. 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합니다.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어머니의 한국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의료 경험으로 인해 더 특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저 역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어머니를 다시 공항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어머니도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소피야, 네가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 나는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이 안심이 돼. 어머니는 작별 인사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곧 동생들도 데려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게요, 어머니. 저는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았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의 분석 덕분에 우리가 멕시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팀장님이 프로젝트 성공 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정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날로 향상되어 이제는 복잡한 비즈니스 미팅도 통역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녔습니다.
최고 등급인 6급에 도전하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관용 표현들을 익히기 위해 뉴스를 듣고 신문을 읽고 한국 소설도 읽었습니다. 소피야, 외국인인데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학원 선생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든 영역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왔고 저는 기적적으로 6급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최고 등급에 합격했어요. 저는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딸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 팀장님은 이제 소피아 씨는 진정한 한국 전문가네요.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동반합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서 더 큰 책임과 스트레스도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야근도 많아졌고 주말 근무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페루와 한국의 시차로 인한 피로였습니다. 페루의 파트너들과 소통하기 위해 새벽에 화상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소피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민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과로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라고 진단했고 3일간의 휴식을 처방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생활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능한 휴식을 취하고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쌓일수록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페루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페루의 한국 문화와 기업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비즈니스 에티켓,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커리큘럼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페루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온라인 강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기술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며 페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페루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종 발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제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고 실제로 페루 대학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런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페루를 방문해 첫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계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번역가나 마케터가 아닌 교육과 문화 교류의 분야에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 저는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페루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예의와 존중, 열정과 끈기 같은 한국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인상 깊었습니다. 페루에서도 이런 교육 문화를 조금씩 확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페루 방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년 반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김 팀장님이 저를 불러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 회사가 페루에 작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당신이 그곳의 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페루에 투자하고 제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면 저의 고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페루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배운 것들을 고국에 나누고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페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이상 한계에 갇힌 시각으로 고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전과 혁신의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첫 강의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 특히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비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페루도 변화할 수 있어요. 저는 강의를 마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과 페루는 너무 다른데 정말 우리도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그리고 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그 변화를 페루에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페루에서의 2주간의 일정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강의, 기업 미팅,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과 페루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페루 청년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법, 장학금 정보, 한국 생활에 대한 팁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에서 저는 몇 년 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지사 설립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마의 중심가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했고 현지 인재 채용도 시작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매우 호의적이었고 여러 지원책도 제안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페루 진출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부 장관이 면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보낸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새로 리모델링한 집은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 보이셨고 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네가 보내준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아서 이웃들이 계속 물어봐. 나도 조금씩 나눠주고 있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페루를 연결하는 작은 문화 교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페루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몇 개월 동안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페루로 돌아와 1년 정도 지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야, 네가 어디에 있든 난 널 응원할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진 말아라. 어머니는 제 결정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페루의 딸이자 한국의 제자로서 양쪽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회사에서는 제 성공적인 페루 방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소피아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페루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책정, 인력 계획 등 많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페루를 잇는 가교로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페루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는 예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법적 절차, 인력 채용,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많은 과제가 있었지만 저는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소피아,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이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페루 지사 오픈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프닝 행사를 위해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페루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본사에서의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페루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리마 공항에 도착하자 새롭게 채용된 현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희가 준비한 사무실을 보러 가실까요? 신입 직원 마르코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마 중심가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새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한국 본사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면서도 페루의 문화적 특색을 살린 인테리어였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여기서 일하게 될 생각을 하니 설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 행사 준비, 현지 직원 교육, 파트너사 미팅 등 바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완전한 매니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프닝 하루 전 한국에서 도착한 대표이사님과 임원들을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페루의 첫인상에 놀라워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운 도시네요. 소피아 씨가 이런 곳에서 자랐군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고향을 소개했습니다. 리마의 역사적인 건물들, 아름다운 해안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드디어 오프닝 당일 사무실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페루 경제부 장관, 한국 대사, 현지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이사님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페루와 한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소피아 같은 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주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페루 진출, 새로운 경제협력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페루 지사의 일상 업무가 시작되고 저는 지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식 경영 방식의 효율성과 페루의 창의적인 문화를 결합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직원들에게 한국 기업 문화의 장점을 가르치면서도 페루 문화의 특성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효율성과 페루의 창의성을 모두 가진 독특한 팀이 될 겁니다. 저는 첫 팀 미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사 운영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페루와 주변 국가들에서 회사의 게임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사용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소피아,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예요. 본사에서도 모두 놀라고 있어요. 김 팀장님이 화상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공은 저희 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페루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사회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제안에 대표이사님은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페루의 여러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개발, 디지털 마케팅,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제공되었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한국 본사 인턴십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옛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저를 비웃었던 카를로스와도 재회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대단해졌네.
솔직히 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보니 네가 옳았어. 그는 인터뷰 후 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페루 지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다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 본사로 돌아가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페루의 남아지사를 계속 이끌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루 지사는 이제 현지 직원들에 의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저는 다음 도전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페루와 한국을 오가며 더 많은 프로젝트를 이끌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페루 교육부와 특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10명의 페루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사와 제가 개인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저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이뤄낸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너희도 언젠가 한국에 와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야. 내가 그 길을 만들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에서 국제협력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페루뿐만 아니라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도전, 하지만 변함없는 열정으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꿈을 이룬 저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어떠했을까? 인생의 모든 선택, 모든 도전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것을 배웠고, 이제는 그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낯선 문화에 도전하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때로는 상상도 못했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새로운 시각과 삶의 방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효율성과 열정, 예의와 존중, 혁신과 전통의 조화. 이런 가치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한국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 국가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용기,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